방송 사고라고? 뭐가 소리가 나갔나? 꺼는데 소리? 방송 사고 살 게 없는데. 식사들 하셨습니까? 저는 네, 양봉 선생 하창범입니다. 조금 전에 또 우리 박관쌤 대표님하고 저도 잠깐 같이 옆에서 공부를 했어요. 네, 공부를 했어요. 오늘도 장이 좋죠? 네. 맨날 좋으니까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이거 뭐 나만 소외받는 것 같고 음, 또 약간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뒷북 타면 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또 원전 아침부터 붙었다가 원전에 물리고 그럴 수도 있고 가만히 뭐 중국 관련해서 뭐 로봇 관련해서 웹툰 관련해서 갖고 있으면 괜찮고 네이버 카카오도 결국 이제 20만 원까지 왔는데 괜찮고 또 자동차 붙들고 있으면 우울하고 그렇죠. 사실 시장이 뭐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 뭐 좋은 인사이트 함께 했겠습니다만은 역대급 1월 효과가 진행이 돼요. 역대급. 제가 오늘 우리 방송 한 90분 할 건데 오늘 제목을 역대급 1월 효과라고 준비를 했어요. 한번 내용을 좀 보면 지금은 이제 화면 세팅하는 중이고요. 예. 국 선장님 반갑습니다. 역대급 1월 효과입니다. 진짜 1월 달에 제가 주말에 유튜브에 올려놨죠. 뭐 보신 게 분들이 많이 보셨던데 음, 잠깐만요. 자, 유튜브에 제가 올려드렸는데, 이게, 이제 화면 잡아주세요. 네, 화면 잡아주시면. 우리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이 시간에 이제 이렇게, 12시 반부터 1시까지 함께 하게 되고요.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게, 1시까지는 뭐 오늘 시장하고 이렇게 양봉 종목들 좀 봐드리겠고, 봐드린다기보다는 볼 거고, 잠깐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차트가 이렇게 안 이쁘냐? 제가 이쁘게 세팅을 해놨었는데, 그쵸? 오늘 아마 게임주도 많이 오른 거예요. 왜 오른지 아시죠? 예. 비트코인 많이 올랐으니까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음,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이 뭐냐면 역대급 1일 효과다 그 내용입니다. 미리 벌써 보게 되면 어느새 이제 지수가 아시겠지만은 1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지금 1월달 접어들어서 3조 원 이상의 금액을 매수해주면서 장을 당기고 있고 이례적으로 금융주가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 실내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에서 이번 주 이제 금융주 실적이 많은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대표적인 JP모간 체이스 같은 경우 주가를 보더라도 거의 시장은 지금 다우도 7월달 주가를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조금 비교해 드리면 미국 증시는 대략적으로 요 정도 있습니다. 요 정도 다우가 지금. 근데 지금 미국의 금융주는 요거보다 높게 있으니까 그만큼 지금 장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장이 좋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다 그런 건 아닌데 여전히 뭐 다 오른 건 아니에요. 다 오른 건 아닌데 그래도 역대급 1월 효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1월 달에는 이 테마주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쵸? 1월 달에 원래 중소형주 강세를 1월 달 효과라 그럽니다. 맞습니까? 부사님 맞아요? 실비아니? 1월 달을 중소형주 강세라 그랬는데 첫날 레인보우 로보틱스 달려가지고 이제 33,000원대 출발했으니까 지금 56,000원대면 주당 2만 한 70%가 올랐죠. 그 다음에 솔트리옥스 같은 게 물론 저희도 로봇 관련주 AI 로봇도 매매하고 AI도 합니다만 이 정도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오늘도 가는 친구가 있어요. 오늘도 이 SBB 테크나 유로메카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웹툰 관련주도 사실 연말에 레몽레인 정도만 할 때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또 중동발 이슈가 터지는 거죠. 그쵸? 모든 게 다. 이게
잘 되려 그러면은 계속 잘 되는 겁니다. 뭘 또 말씀하시길래 지워졌어요. 뭐, 예? 예, 뭐라고 했길래. 자, 그래 보시게 되면, 어쨌든 시장 관점인데, 자, 여러분들 출석 누르셨나요? 하고 팔고 누르셨어요. 밑에 보면 매너 댓글, 언급 종목은 참조용하시고, 좋아요, 구독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효성화학도 어제 보니까 1월 10일 날 효성화학 한 12% 올랐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길게 볼 건 아닌데, 오늘도 이제, 이거는 저기, 오늘장 모사지에서 하는 정도로 종목을 관심 좀 들이지 않아요. 이 시간대는. 12시 반, 2시 타임이라 아마 좀 쭉 시장을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조차 보시면 돼요. 제가 아침 수요일, 목요일 날 오늘장 모사지 할 때는 대놓고 종목을 찍어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참조용으로 장중이니까 12시 반, 2시에는 시장이 흘러가는 결하고 공부를 하고 그런 걸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사진이 저랑 같은 사람 맞죠? 뽀샵 얼마 안 돼. 그놈이 이놈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1시부터 다룰 내용이고 뭐 질의할 건 제가 여기 버리겠고 그래서 잠깐만 요거를 보면 고민이 뭐예요? 네? 모트의 고민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고민이 내 건 안 가냐 이거죠? 네. 모트렉스 고민이에요? 모트렉스는 더디지 않을까? 고민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수익 많이 나는데 뭐가 고민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유튜브 많이 가입을 해주셨어요. 지금 저희가 생각보다 빨리 증가하고 있어요. 이제 5,600명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12월 15일 날 5,000명 돌파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한 달 만에 그래도 650명이나 되시는 분이 구독하기를 하셨어요. 구독하기를 해주셨는데,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제가 역대급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어디 주간에 적어놨어요. 이거 말고, 이거는 주간 정시고, 제가 보충 수업에서, 이거 미국 관련해서는 올려둔 게 있어요. 광고가 좀 떠네. 예. 여기서 이렇게 쭉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매도를 못해서 힘들어요. 수익 났는데 뭐가 힘들어? 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매주 이렇게 주간 정시에서 대략 일정 보여드리잖아요. 일정 보여드릴 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아침에 여러분들이 아랍에미레이트 관련해가지고 원전이나 이런 거를 잘 초반에 정리하신 분들은 잘하신 분들이에요. 뭘 사야 될까요를 지금 물으면 어떡하지? 미치겠네. 그래서 아직 혹시 구독 안 되신 분들은 검색창에 이렇게 하창봉 주식이라고 치면 요 마크거든요. 요 마크. 요 마크. 예, 요 마크하고 지금 우리 PD님이 올려주셨네요. 예, 요거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양봉정보 한번 봐도록 할게요. 원전주 왜 떨어질까요? 올랐으니까 떨어지겠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 한 가지 질문부터 들어봤어요. 원전주 오늘 왜 떨어져요? 뉴스에 팔아야죠. 딱 이거예요. 뉴스에 팔아야죠. 주말에 나온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주말에 뭐 날씨 눈도 오고 막 이렇게 왔는데 주말에 마치 나오는 가장 큰 이슈가 뭐냐? 아랍에미레이트 400억 달러 MOU잖아요. 주말에 나온 게 그죠? 그러면 뭐 우리가 볼 게 뭐 있어? 볼 게 뭐 있냐 하면 볼 게 첫째적으로는 원전이지 뭐. 원전 전력 인프라였겠죠. 인프라. 그 다음에 방산이겠죠. 아랍에미레이트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장의 뉴스에 팔아야 되는 거야. 왜?
14일 날 비행기 출국하는 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시장은 미리 올란 것만큼 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요렇게 오르는 거 있죠. 요렇게 쉽게 말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요. 이렇게 올라다가 봐봐요. 자, 이렇게 올랐어. 지난주 두산 에너빌리티의 힘이 올랐어요. 근데 아침에 딱 시가가 붙습니다. 1.46%. 근데 시가가 고가죠. 하루 거밖에 못 갔죠. 이거는 고가예요. 그리고 시장이 봐봐요. 여기서 강력한 시세가 나옵니다. 이런 자리가 찐 시세라 그러거든. 여기가 입질, 여기가 메인 베팅이라 그래요. 여기서 3주를 사고 여기서 5주를 사는 겁니다. 여기서 2주를 사고. 그러니까 모든 베팅이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맞죠? 끝났잖아. 내가 짜 맞추는 게 아니라 끝내 기본이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틀 연속 뿜어주면 오늘은 어떤 시세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삼양봉이라 그래서 시세가 뿜어야 되는 자리예요. 뿜어야 되는 자리에서 못 뿜으면 신용친 애들이 팔아버립니다. 단기 세력들이 쉽게 말해서 CFD 계좌라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단타 세력들이 딱 팔아버려요. 근데 얘가 딱 첫 봉에서 못 뿜었죠. 그러면 얘는 빠져버리는 거야. 그쵸? 원전이란 게 아시겠지만은 뭐 다른 거랑 좀 다르잖아요. 이게 딱 빠져버리는 거. 개구인들 기관 사든 말든 빠지는 거. 그럼 또 이제 이 투자분들이 이렇게 또 잠깐만요. 이렇게 세팅이 나랑 많이 다르지? 아, 똑같지, 자치. 외국인들도 뉴스에 파네요. 이렇게 쫙 팔죠. 그러면 원전 관련주들은 또 원전은 사실 그렇잖아요. 자원 개발이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은 또 쉽겠죠. 방산도 마찬가지죠. 하나요로스페이스 많이 올랐잖아요. 신이 어때?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격과다라 그래. 이격과다. 어차피 여러분도 살 수 없는 주식이잖아요. 아, 지금 질문 하나 들어가요. 저만치 갈지 어찌 알고 사나요? 왜 몰라요? 주식을 돌파 매매할 때는 항상 나는 어디까지를 올지 생각입니다를 보여줘요. 그걸 가지고 이제 버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음봉으로 붙었는데 양봉으로 붙이면 다음날 또 올라요. 그래서 쓰리 양봉이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세 번째 양봉은 길지 못하면 두 번째보다 시세가 못 간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쉬어버려요. 이렇게. 막 원래 힘은 한 둘, 세 개째가 제일 커져야 되는 게 발산이고 두 번째가 제일 크면 세 번째는 짧아요. 그래서 그 위치가 전고점이니까 얘는 조정봉이고 아무리 정배열이라도 얘는 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말 잔재해 줍니다, 여러분들. 시장은 결과적으로는 메커니즘 싸움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양봉종만 봐봅시다. 지금 코스피는 2400포인트를 수복했어요. 제가 왜 수복이란 단어를 쓰냐 하면 요새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옛날 사람만 쓰던 단어예요. 수복이란 단어. 요새 애들은 이런 말 잘 안 써요. 회복했다 그러겠지. 수복이 뭡니까? 수복이란 단어는 요새는 잘 안 쓸걸?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는 말 쓰는 말은 아니에요. 볼까? 쓰는지. 우리 피디님도 잘 안 쓰실 단어인데. 이게 제가 독립운동하고 할 때 쓰던 단어거든요. 제가 독립운동할 때 100년 전에 그때가 한참 만주에서 그럴 때인데 그때 쓰던 단어예요. 1923년도 이때. 그래서 수복이란 단어는 잃었던 땅이나 권리 따를 되찾는 걸 말해요. 제가 왜 수복이란 단어를 썼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독립운동 하셨잖아요. 수복이 때 왜 썼냐면 이 지수가 실제 말적으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회복이라 아니라 회복이란 단어, 수복이란 단어는 어감이 틀려요. 나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수복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내가 회복했다고 말하면 그냥 회복한 게
이 말장난 싸움인데 회복했단 말은 원래 여긴데 떨어졌다 제자리에 온 걸 회복했다 그러는 거고 내가 수복했다는 것은 나는 대한민국 자주국방인데 외놈들을 물리치고 자주국방으로 치고 간다는 의미를 나는 준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코스피가 2400포인트를 수복한 거는 심리적으로 중요하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2365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죠?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 장의 중심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있다는 거예요. 기관도 있다는 거고 금액이 크진 않아요. 1900억이면 12시 지금 30분을 지났는데 1900억이면 작은 거예요. 하지만은 시장은 또 마침 오늘 밤 미국이 휴장이죠. 휴장이고 여러분들 많이 배웠겠지만 나스닥 11,000포인트 수복했어요. 미국 독립운동이 1900 7월 4일 그렇죠. 그 S&P 500이 심리적으로 4천선 다 올려놨죠. 수복한 거야. 수복했기 때문에 오늘 장 같은 경우는 되게 힘이 오늘 그냥 즐기면 돼요. 언제 떨어질까 그거 기다리면 안 돼요. 올라가면 올라가는갑다 해요. 예,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 대로 지수는 특히 더 그래요. 지수는 특히 올라가면 올라가는갑다. 코스피 지수 주인이 우리가 말했잖아요. 코스피 지수 주인이 외국인이고 외국인 주인이 전기전자하고 금융주잖아요. 이제 이건 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배웠죠. 근데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 아침부터 잡아주고 딱 잡아주고 있잖아요. 지수처럼. 삼성전자 이렇게 잡아주고 10560 KB금융 딱 붙여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일단 지수 관점에서는 뭘 안 써요 요새? 수복을 안 쓴다고?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요. 예. 니다운이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 라이트하게 볼 걸 라이트하게. 주식하시면서 너무 종목과 섹트는 딥하게 들어가는데 이 멘트는 라이트하게 들으세요. 라이트하게 듣는 게 아니라 같이 해요. 자, 코스닥은 715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715포인트를. 그래서 요건 어떤 자리인데 보면 자꾸 지수 위치를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자꾸 올라가는데 자꾸 이거 물타기 하는 그런 운은 안 보매요. 주식 남 다 가는데 뭐 하는 겁니까? 응? 남들 다 주식 해가 지금 장고 조금 올라가 하는데 뭐 하는 거야? 자꾸 밑으로 내다보고. 그래 뭐 하려고 그래? 자, 그 관점을 보시고 자, 외국 근데 코스닥에서 조금 더 더운 게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코스피는 먼저 나왔죠. 네, 여러분들 진짜는 아니라 보통하십니다. 코스피는 하루 전날 나왔고요. 골든 크로스가 그다음에 코스닥은 내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 어느 정도 코스닥도 키 맞추기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이 움직입니다. 코스닥에서 뭐가 움직였을까요? 게임이 움직였겠죠. 당연히 게임이 움직였겠죠.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게임주 생각하고 오신 분이라면 주식에 대한 성의가 있으신 거예요. 각각 게임주가 많이 움직이는 건 개별이지만 전체적으로 펄어비스라든지 밑에 보면 여기는 좀 안 나오네. 게임주가 많이 시총 밀려가지고 컴투스라든지 위메이도 움직였겠죠. 그렇죠.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을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제가 바라본 거는 그도 많이 이야기 드리는데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으니까 2만 달러 왔으니까 다 제가 해둔 이야기 유튜브에 지금도 오르잖아요. 2만 1000달러. 그렇죠? 그러면은 비트코인 딱 움직이자 뭐 이것저것 여기에 또 오늘 메타도 좀 움직인 게 있어요. 자, 이거 됐고 그래서 시장은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이 패시브 자금동이라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게 되면 메커니즘으로 뭐 어떤 현상이 생길까? 환율 떨어지겠죠. 그렇죠? 잘하네. 잘해. 아주 잘하고 있어. 원화 환율 떨어지겠죠. 외국인 주식 사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죠? 환율도 계속 떨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그 결대로 가고 있어요. 뭘 배웠는데 뭐 맨날 배우면 뭐합니까? 배웠으면 써먹어야 돼요. 환율하고 주가는 항상 종국적으로는 반비례하더라. 환율이 떨어지면 주가 오르더라. 요 그림으로 같이 가겠죠. 맞죠? 네, 좋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오시고 오늘은 이제 금융, 정권, 화학, 플랫폼, 웹툰, 게임, 여행, 화장품, 웨딩 정도만 제가 적어놨는데 정권주 오르는 건 오케이. 근데 금융주는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땐 조금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뭐 투자하고 싶진 않아요. 뭐 주주 신화 정책이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냥 금융주가 오른다. 그죠? 금융주가 오른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바이 코리아를 한다. 금융주가 오른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금리가 인상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금융주가 오르면 셀트리온 산바는 못 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코스피는 이 메커니즘을 계속 보셔야 돼요. 금융주가 오르면 셀트리온 산바의 매력도는 의미가 없어지죠. 전기전자가 오르면 셀트리온 산바가 오를 때 있는데 금융주가 오르는 장에는 셀트리온 산바의 매력도 떨어져 버립니다. 왜? 얘네들 전부 다 외국인 지분 50% 이상짜리예요. KB금융 73%, 이런만 금융이지 다 외국 회사야. 신한주주 62%안 보이시는구나. 다시 이런만 우리 거지. 삼성전자 외국인 50%, 하이닉스 50%, 반도체도 우리 게 아니네. KB금융 73% 외국인 지분, 62% 신한지주 우리 게 아니네. 이것만 놓고 보면 포스코도 우리 게 아니네. 지분만 놓고 보면 51%니까.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산다는 건 뭐냐 하면 그냥 바이 코리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수가 오르니까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오늘 많이 여러분들이 016369 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정권주를 조금씩 사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똑똑하신 분.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지수가 오르면 당연히 정권주 올라요. 이것도 엄청 장이 좋다는 게 반전입니다. 왜냐하면 정권주가 올랐단 말은 어떤 거죠? 장이 오른다는 거죠, 첫 번째. 맞습니까? 에이, 투자하고 안 하고 떠나가지고 공부해야 돼. 정권주가 올랐단 말은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 장이 오른단 말이에요. 장이 오른단 말은 거래량, 거래 대금이 증가한다는 소리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지금 정권주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고금리면 은행주가 정권주보다 매력이 높죠? 은행에 돈 넣은 것보다는 저쪽을 내야겠죠. 근데 정권주가 올라요. 뭐에? 시장에 대한 비유예요. 시장에 대한 비유. 실제적으로 데이터에서는 그렇게 세게 들어오진 않아요. 에헤, 정말 장이 오르는 건가 지금 말하면 어떡해요. 10%나 올랐어요, 여러분들. 10%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게 아니라 10%나 오른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10%나 오르면은 여기서 눌리면 산다는 이상한 너무 이렇게 발칙한 판단하는 순간 주식은 선물 옵션 게임이 아니에요. 주식은 이렇게 소슬하는 매매가 아니라고. 제일 위험한 게 주식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올라가니까 눌림목에 매수하고 슈등하니까 여기서 주식을 팔고 눌림목에서 주식을 매수해서 여기서 팔고 이런 희한한 작전을 펼치는 게 제일 위험해요. 지수를 100포인트 지금 잡고. 왜냐하면 내려가도록 이렇게 내려가면 다 떨어지는데 이렇게 내려가면 무조건 오르는 종목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지수가 10%가 올라왔지만은 10%가 올라왔지만은 셀트리온 주주는 얼마 정도 올랐냐 하면은 8% 올라왔네요. 그래도 요 정도에 그냥 만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셀트리온도 안 오르는 게 아니라 계속 그림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셀트리온은 여기 있고 많은 종목들은 요거보다 높게 있어요. 내가 어떤 종목을 요거보다 높게 있냐 높느냐에 따라서 판단하시. 지금 그 생각해야 돼요. 지금 뭐 해야 되는 거냐면 딱 왼쪽에다 코스피 종목을 꺼놓고 오른쪽에다가
이게 코스피고 이게 기아예요. 그러면 나는 엉뚱한데 비중이 많은 거예요. 응? 이게 죽주가 주시고 이게 만약에 GS건설이에요. 그러면 나는 거의 시장 정도는 하고 있는 거예요, 레포트가. 근데 어떤 관점이죠? 근데 그렇게 또 압도적이진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이 친구 비중이 만약에 20%를 넘어. 그럼 얘를 좀 줄여야겠죠. 그런 거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딱 어느 정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장중에 매매하는 아주 잔챙이 같은 매매들 있죠. 바삭바삭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 만약에 저희가 만약에 뭐 스트룩스는 아니고 뭐 저희가 사실은 플리터를 잠깐 매매를 했는데 요런 매매는 내 포트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주 작은 금액을 기술적으로 매매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거. 여기서 만약에 모비스야. 모비스면 내가 그래도 시장 이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모비스면 이거 왼쪽이 코스피 모비스예요. 그럼 모비스를 내가 갖고 있으면 나는 이 정도면 남들이 10% 올랐는데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선 22만 5천을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내가 갖고 있는 쪽을 비교해 보세요. 뭐 이것저것 여러분들 종목 상담하는 시간도 아니고 그런 과정에 이렇게 움직이는 뭐 종목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현대로템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똑같이 쳐요. 근데 몇 번이니? 064350이죠. 코스피 종목이니까. 이런 방법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봐요. 얘가 10% 이상 올랐단 말이야. 그림도 정배열이고. 근데 얘는 지금 정배열이긴 한데 뭐 지저분해. 한번 봐요. 몇 퍼센트 올랐는지. 그러면 얘도 많이 올랐네요. 저가 대비해서 한 13%니까 많이 오른 거예요. 예. 많이 오른 거야. 근데 이제 마음이 좀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왼쪽에 지수를 놓고 오른쪽에 종목을 비교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비교합니다. 왼쪽에다가 방산주를 같이 때려요. 오른쪽에 로템을 두고 하나요로 스페이스를 딱 봅니다. 그러면 나는 방산주 중에서 똥손인 거예요. 현재. 그 다음에 항공우주를 둡니다. 그러면은 거의 뭐 비슷한 쌤쌤 정도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LIG 넥슨을 둡니다. 그러면은 거의 내가 LIG 넥슨보다 나은 거예요. 근데 이래가지고 끝나면 안 되겠죠. 끝나면 안 돼. 끝나면 뭐가 남아? 그러면 내가 지금 방산주에서 원픽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지금 방산에 들어온 자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그럼 이런 희한한 패턴이 안 들어와요. 같이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야지. 원전 같은 경우는 같이 들어와요. 보시면 좌측에 코스피를 두고 우측에 원전을 다 때려봅니다. 두산 에너비를 들고 때려봐요. 그럼 두산 에너는 벌써 10%더 올랐어요. 13% 정도 올랐거든요. 저점 대비해서. 그럼 원전이 코스피보단 강한 거고 그 다음에 한전기술을 때립니다. 한전기술을 때렸더니 두산 에너빌리티랑 비슷해요. 자, 에너토크를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높아요. 그럼 나는 개별적인 에너토크가 세구나. 나는 G2파워를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비슷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뭐 할 일이라고? 에이 오늘 할 거 없네. 장도 올라버리고 에휴 아침에 살라 그랬는데 뭐 사이도 못하겠고 계속 가는데 뭐 눌리면 산다고 택도 없는 소리. 뭘 주식을 눌리면서 해. 눌리면 팔아요. 응? 눌리면 살 생각하지 말고 눌리면 팔라고. 올라갈 때 첫 번째 미션은 그래요. 눌리면 살 생각하지 말고 올라갈 때 눌리면 팔라고 오히려. 대부분은 눌리면 산다 그러죠. 이게 눌리면 팔아야지 왜 눌리면 사요. 그래서 내려오면은 뭐 얼마 살 거야 생각보다 안 줘. 그런 종목들은 제가 지금 보는 게 나무가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안 눌러준다고 이렇게. 눌러줘야 말이지. 예? 나무가 사야 되거든. 근데 안 눌러주잖아.
내가 살 거 알고. 근데 거꾸로 내가 살 때를 꺼놨어요. 이렇게 14,500원 밑으로. 꺼놔도 이 친구가 어떤 모양으로 여기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응? 하늘과 땅 차이. 지금은 내가 이게 나무가란 기업이 14,000이 밑에 오면 줍줍하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게 나가리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취소.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역대급 1효과 이런 이야기 할 건데 지금 같은 장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 계속 봐요. 돌고 돌고 어떻게 도는지. 딱 보고 내가 지금 어떤 포지션을 가고 있나. 그래서 거기에 아주 작은 금액을 계속 10만 원 정도 내가 뭐 여러분 한 500만 원 주식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일정 금액을 떼어내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공부하는 가장 방식은 공부가 잘 되려 그러면 내가 돈에 눈이 안 돌아갈 정도로만 공부를 해요. 감정이 없을 정도. 10만 원, 만 원, 10만 원 상관없어. 5만 원, 5만 원 상관없어. 어차피 이 돈은 우리 돈 아니니까. 차라리 딱 좋은 거는 500만 원 이하예요. 제가 보통 보는 거는 500만 원 이하 금액이 이하 금액. 그래야 한 5% 털려도 25만 원. 한 10% 먹으면 50만 원. 근데 조금 금액이 생각보다 크죠. 그냥 이게 맥스 기준으로. 그럼 이게 200이 돼도 상관없고 100이 돼도 상관없고 50이 돼도 상관이 없고. 근데 50 밑으로 내려오지 마요. 왜? 10만 원은 10만 원 넣는 주식이 많으니까 50만 원 밑으로 내려오지 마. 어차피 50만 원 미만짜리는 잘 안 사실 거니까 빼고. 돈이 50만 원이 안 되는데 그럼 일을 하세요. 일을 해서 50만 원 채워서 하세요. 아시겠죠? 일을 하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저금통을 깨든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노름판에 딱 들어올 때 안 돼. 딱 기본적인 유닛은 갖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어차피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공화나 구한하고 LG화학 물려 있어. 올라갈 거 아니야. 몰라? 뭐 모르는 게 어디 있어? 일단 모르겠지만 외국인들 열심히 사잖아. 우리 그나마 배운 거는 외국인인데. 외국인들 사고. 기관들도 지금은 붙어 있지만은 뭐 장도 올라온다고 그러고. 시가총액을 보니까 교육한 대로 시가총액 보니까 어차피 삼성전자가 치우가는 것 같지도 않고 LG엔솔도 지금 이래 있고 하이닉스도 치우가는 것 같지도 않고 현대차 기아차도 뭐 그런 것 같고 SDI는 LG하고 조금 붙이는 것 같고 삼바 이제 치우갈지도 않고 나중엔 가겠지. 네카 왔다 한들 네카 네이버 이제 20만 원에 걸려버렸고 금융지치가 가봤자 얼마나 가겠어. 이 정도 내리가 되면 그럼 결과 이거가 들어올 거거든요. LG화학도 예를 들어서 근데 어차피 안 빠질 거잖아. 저기 이상한 말 지워주세요. 사람 실명이 거론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댓글창에. 자, 그리 보시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장세를 잘 즐기셔야 돼. 패시브 자금들. 이거 제일 중요한 얘기. 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패시브 들어올 때. 패시브는 바로 인덱스를 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 적으세요. 생각보다 시장이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드러나요. 오늘 시장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때. 이게 무서워요. 이거. 얘들은 에이 스펠링 모르겠다. 얘들은 그냥 무차별적으로 들어와요. 이거는 인덱스 액티브 애들은 이렇게 베팅을 못해요. 매매용은 전부 다 보면 패시브로 들어오는 거예요. 은행주들 들어오는 거. 펀드, 투신. 이 단타쟁이들은 이거 못한다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는 어떤 패시브 자금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방송이 좀 어렵죠, 여러분들. 패시브 자금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 사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1월 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이게 프로그램 매매 모양인데 프로그램 맞지? 지금 거의 뭐 이렇게 사버리고 있단 말이야. 하루 정도 빼고 그냥 사버리는 거. 패시브 자금이 왜 예측이 안 돼? 큰일 난 오늘 세어모 처음 오신 분 계시는구나. 패시브 자금은 이것만 보면 돼요. 그냥 이것만 보면 돼요. 환율만. 그냥 바이 코리아 성격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때는 쉽게 말해서 시황 관련이에요. 시황 관련. 유로화가 떨어지고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하고 다 그런 것들, 달러가 떨어지고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바이 코리아 성격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이 역대급 일일 효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뢰도를 높여드릴게요. 신뢰도. 네, 좋아요. 이제 믿음이 좀 부족하잖아. 데이터가 안 보여지니까.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준비를 했죠. 준비할 것도 없어. 맨날 유튜브에 하는 이야기인데. 유튜브 잘 안 보시더라고. 내가 다 준비를 해왔죠.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오늘 얼마 사고 있어요? 오늘 2천억 샀죠. 오케이, 좋아. 자, 보시면 오늘 그럼 대충 2천억이라고 넣을게요. 현재 기준입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지금 1월 달에 3조 1천억을 사고 있어요. 자, 왜? 에? 자, 왜 역대급이나 봅시다. 1월 달에 정말 3조나 된 금액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딴 거 필요 없어요. 일단 데이터만 봅시다. 여러분이 못 믿으니까. 자, 3조 금액을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외국인이. 과연 1월 달에 3조 들어온 적이 2020년 한번 했던 건데 복습이에요. 처음 보신 분이 계셔서. 자, 2021년도는 3조 6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죠? 이 10년치 데이터니까 후딱후딱 봐요. 2021년도, 2020년도는 2천억 샀어요. 그리고 2019년도는 4조 샀습니다. 그러면 4년 내 가장 강한 흐름이죠. 일단은 4조 정도가 있었네. 2018년도 2조 샀어요. 2조. 17년도 1조 6천억. 16년도 3조 매도했고요. 15년도 1조 매도. 14년도 1.6조 매도. 정확히 10년 전 이날 2조 원대 매도죠. 그러면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19년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데이터는 2006년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모아둔 자료인데 역대급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패시브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들어오는 자금이 전부 다 비차익 매매라는 거예요. 딱 하루 빼고 다 들어온 거. 그러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물 옵션 관련이고 차익으로 적혀 있는. 이건 뭐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말하는 뭐 연속 상승일수. 지금 오늘 아침에는 1.2, 5, 6, 7, 8 오늘 9일째잖아요. 쭉쭉쭉쭉 들어오는 거예요. 상승일수는 중요하지 않는데 아까 잠깐 봤던 대로 좀 의미가 있는 게 거래량까지 지금 3억 전주 3억 4천주에서 지금 5억 6억 주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 거래량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정권주가 움직이냐면 거래 대금을 놓고 보면 거의 한 7조 6조 원에서 지금 7조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ADR 지수는 90%가 들어오죠. 이러면 그냥 가는겨. 쉽게 말해서 어렵게 하지 말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 자체가 물론 이러다 또 꺾이긴 하겠지만은 언제 꺾이냐고? 그건 나는 알 수가 없지. 생각해둔 건 있죠. 대충 알죠. 언제 꺾이는지. 지금이 5, 60, 20이니까.
어차피 이제는 뭐가 남았냐면 이 20, 60이 남았거든요. 얘는 근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려요. 얘 지시는 시간보다 좀 걸려요. 얘는 한 달짜리라. 지금은 이 구간, 이게 지금 자리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여기서 출발했어요. 여기서 출발해서 지금 이까지 이걸 지나고 이거를 한 지나왔고 지금 현재 이까지 왔어요. 그래서 10%가 올랐단 말이에요.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그림은 뭐냐 하면 정배열이잖아요. 그 다음은 넥스트는 다음은 정배열이에요. 그렇죠? 정배열이 되려 그러면 그 시간에 얘가 21선이 올라와야 돼요. 얘가 좀 시간이 걸려요. 아, 그래요? 네. 얘가 좀 걸려요. 얘가. 그럼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돼? 사인, 코사인, 사인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요렇게 코사인이라 그럽니까?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사인, 코사인.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이게 사인 차트인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치수잖아. 그래서 삼성전자가 안 가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는 바로 못 가요. 삼성전자는. 이런 차트는 좋은 차트는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뭐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갖고 있어도 불안한 차트. 이거 혹시 불안하지 않아요? 삼성전자? 불안하죠, 여러분들. 불안할 건데. 이건 불안한 차트라 그래. 이런 차트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왜 불안하다 그러죠? 모른 척 하시면 안 되는데. 기술적 분석에서 말하는 원형 전정형이잖아요. 주가는 정체되고 거래량 감소하는.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원형 천정형이라고 구글링을 하면 나올 것 같은데요. 야, 이 방송이 너무 퀄리티가 있다는 소문이 많아가지고. 예. 요렇게 주가가 고점에서 어느 치고 가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량까지 감소합니다. 이것을 원형 천정형이라고 합니다. 라운디드 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약간 그럴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술적으로. 근데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같은 편식과 같은 현상입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많은 다양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그럴 때 나오는 패턴이 딱 이런 패턴입니다. 외국인들이 특정 종목과 섹터에만 집중적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특히나 금융주 들어올 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 금융주에 몰빵할 때 외국인들이 이때는 진짜 뭐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시장은 생각보다 지수는 가는데 뭔가 간접적인 시그널을 줍니다. 근데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놀 정도로 지수가 뭐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어요. 포인트는 뭐예요? 어쨌든 강하다는 거. 3조 원대 매수를 하고. 그리고 로봇 AI 웹툰들의 테마가 본문을 피운다. 이거 자체만큼 강력한 건 없어요. 자, 이제 종목 전략으로 한 번씩 살펴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역대급 1일 효과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난주 시간에 역배열 투자 전략에 잠깐 비슷한 걸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 그죠?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역대급 1위 효과를 했는데 사실 말 제목만 저렇게 한 거고 중요한 요 포인트는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만큼 장이 좋다는 걸 일단 딱 기억하시고 로봇 AI 웹툰을 지금 투자하고 말고는 아니야. 이거는 그냥 봐도 돼. 여러분들이 시세가 단기란 말은 또 하나 있어요. 어떠한 섹터든지 단기에 50% 이상이 오르면 이건 과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기는 보통 1개월 전후를 말합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오케이? 그냥 가만히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떠한 섹터든지 단기에 50% 이상 상승하면 이건 과열이라 그럽니다. 과열이 오게 되면 보통 1개월 전후를 말하는데 이때 나오는 현상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본 것처럼 VI가 걸린다든지 단기 과열 종목 지정이 된다든지
엉뚱한 것들이 갖다 붙입니다. 오늘 바로 이런 거죠. 나는 더 이상 나를 메탈하지 마요. 하창문 같은 주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알체라입니다. 알체라까지 움직이면 이거는 막장까지 간 거예요. 응? 알체라까지 움직이면 막장까지 간 거야. 근데 이걸 나쁘게 보면 안 돼.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이죠. 나쁘게 보면은 끝없이 나쁜 이 자금들이 또 어디에 들어가겠을까 생각하셔요. 그쵸? 알체라까지 움직였어요, 여러분들. 챗 AI 쪽에서. 하다가 그 무거운 가온 칩스를 AI 반도체 쪽으로 테마를 붙이는 장이야, 지금 장. 이 시스템 반도체 회사인데. 그냥 삼성 하만 이야기만 나오니까 아남전자 같은 개잡주를 단기적으로 20% 땡기는 장이야. 여기서 왜 여러분들이 지금 장을 투입하면 어떡해. 이게 오버슈팅이란 말은 보통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은 진짜 항상 모든 현상에는 앞이 있으면 뒤가 있어요. 맞죠? 이지마님 되게 그래요. 오늘 시장에서 아무 앞에 와서 아침 출발할 때 여러분들이 최소한 게임주 하나라도 봤다면 되게 좋은 감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메타잖아. 메타잖아. 종목 상담 아니니까 말씀드릴 때 기타 법인이라 하면 통상 자사주 매입을 말합니다. 투자자별 동향을 보시다 보면 대부분 기타 법인으로 잡힐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확인하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특정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가 갑자기 딴 건 모르겠는데 이건 기타 법인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도대체 기타 법인은 뭐냐? 말 그대로 상장,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증권사, 외국인도 아닌 일반 법인을 말합니다. 비상장 일반 법인. 근데 이거는 뭔데? 그러면 일단 궁금할 때 방법. 내가 지금 답을 말해줘 버리면 여러분들은 제가 잡아드린 고기를 잡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미끼를 바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런 방식이 나오면 무조건 공시를 보십시오. 기타 법인 나오면 첫 번째는 공시를 보시고 공시 봐도 뭐가 모르겠다 하신 여기 적혀 있는데 자사주라고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정보란에서 치세요. 그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서 치식 그 내용 정보란에서 뭐라고 딱 검색하냐면 무조건 자사주라고 검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타 법인이 잡히면 공시에서 자사주 취득 공시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종목 뉴스란에서 자사주라고 입력을 합니다. 딱 때리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잘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개꽃 미소님 잘하는 거야. 아침에 컴투스 홀딩스 날아가는 걸 보고 이 집안 족보를 다 캐는 거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MP를 보고 잘하시는 거예요. 응? MP를 보고 컴투스를 보고 만약 이런 메커니즘을 여러분들 평소에 위지웍을 보고 이런 메커니즘을 잘 기억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크게 되실 분들이에요. 자, 그리 보시고 보겠습니다. 어째 좀 들어볼만 하죠? 그래서 금융은 제가 사실 뭐 길게 이야기할 것 같지가 않고 정권은 별로 손을 안 나갈 거야. 그냥 시황 쪽이에요. 시황. 요새 리튬 많이 떨어졌는데 가격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번 제가 그러면 월말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난달에 강했던 애들은 그 다음 달에 말이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강원랜드나 금양이나 미래나운텍 들고 계시면 똥손 되시는 거예요. 손 씻어야 돼요.
자, 봅시다. 그래서 화학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약간 중국 정도로만 보면 돼요, 그냥. 제가 볼 때는 화학, 우리가 옛날에 차화정이라 그랬죠, 한때. 혹시 한 10년 전에, 10년 전에 우리가 차화정이라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자동차 화학 정유를 말하는데, 요건 10년 전 이야기고, 요 화학하고 정유가 차이가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크게 보면, 기억 안 나시는 분이 복습차. 투자 포인트가 틀려요. 정유하고 화학이. 정유는 유가가 오를 때, 요거는 유가가 내릴 때. 투자 포인트가 보통 그래.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정유업종이 생각보다 경기를,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화학업종이 정유보다 경기를 더 탑니다. 근데 주가 관점에서는 그냥 제가 보니까 오히려 정유가 더 타는 것 같아요. 지금 유가가 내릴 때니까 정유보다는 화학이 오르겠죠. 쉽게 말해서 010, 950, 구도일 같은 경우는 요새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별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근데 수익률 측면에서는 예전에 잠깐 했었는데 그 TGK 휘캠스는 아직 이거는 약간 탄소 쪽이라서 안 움직였구나. 얘는 탄소세 이야기가 나오면 이 주식을 보세요. 네? 탄소 국경세 이야기가 시장에서 많이 나오거든. 지금은 안 나오네 별로. 나올 때는 TKG 휴캠스를 보시고. 근데 이 주식은 약간 인내가 필요한 주식이에요. 스윙주고. 만약에 화학 경기를 보실 때는 뭐 시장에서 화학 제품 가격이 뭐 좋아진다더라 뭐 어쩌고저쩌고 중국이 뭐 부양을 펼친다더라 어쩌고저쩌고 이때는 개별주에서는 보통 송원산업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 금호, 로켓, 대유 이런 애들이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서 똥손들이 계세요. 배터리도 화학업종, 여기서 말하는 화학업종은 대부분이 석유화학 제품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생각보다 화학주들은 별로 투자해서 먹기가 어려워요. 송원산업 요새 머리를 좀 들고는 있습니다. 송원산업은 산화방지제예요. 되게 좋은 회사예요. 되게 좋은 회사라고. 녹슬지 않게 하는 거. 한화방지제라는 게 말 그대로 녹슬지 않게 하는 거죠. 이 회사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의 기준은 뭐냐고 묻는다면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데 글로벌 점유율이 높은 회사는 일단 좋은 회사라 그래요. 얘는 글로벌 2위예요. 제가 적어둔 거 외에서 페인트 칠하고 뭐 합성수지 이런 거 하죠. 이런 1000가지 들어가는 게. 이런 건 대부분 부동산도 좋아야 되고 조선도 좋아야 되고 전방이 좋아야 돼요. 페인트 칠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주식은 이런 주식도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투자를 하지 마요. 진짜 하지 마. 개 무거워. 그리고 내가 말했지. 21선, 61선은 붙어 있고 5일선만 떨어지면 할만은 하지 마. 초반에 잡은 거 아니라면 개 물려요. 확률 가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물려요. 근데 이런 애들까지 간다는 건 뭐냐 하면 시장에 대한 흐름이 오는 거고 자 이제 그 다음 플랫폼인데 플랫폼은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죠. 맞아요? 플랫폼 업체. 플랫폼이라는 게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예요. 그럼 미국으로 치게 되면 뭐 플랫폼이라 그러면은 뭐 미국에서 이런 거 뭐 똑같죠. 뭐 미국의 알리바바 아니야 뭐 마소 마소가 어떠고 뭐 알파벳이 어떠고 이런 애들이 플랫폼이에요. 우리나라 치면 네이버 카카오. 그쵸? 그럼 이런 애들은 약간은 더디지만은 왜 오르냐 하면 이제는 물가에 반응하는 거 여전히. 그래서 국내 관련해서는 지금 가공사무 사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꾸역꾸역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월봉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주식 못해요. 아씨 떨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때는 불안할 때는 뭘 보라? 월봉을 보라 그랬어. 그러면 얘는 그냥 이렇게 이게 내 일봉이라 생각을 해. 이 지금 네이버 20만 원을 이렇게 봐봐요. 아, 너무, 자, 지금부터 잘 배우세요. 우리가 이런 거 많이 가르쳐 드렸죠. 주가 많이 내려왔어요. 어딘지도 모르겠고만 내려왔어요. 이렇게. 가나 싶보다 또, 여기서부터 갔나? 이렇게 막 떠졌어요. 이렇게 팍 떨어져요. 가나 하다가 또 박살이 났어.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모든 게 로스컷 시켜야 되죠. 리셋이죠. 또 막 떨어져. 막 이렇게 떨어지면 뭘 보냐 하면 이게 과다를 보라 그래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첫 번째가 양봉이야. 너 입지? 나 10주 살 거야. 너는 근데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너는 한 주 정도만. 이봐. 한 주니까 부담이 없어. 에이, 내비도. 그 잘라. 다시 또 떴어. 그럼 또 한 주에. 네가 줄라 내가 줄라 사보자. 그 다음에 나는 남은 2주 이상을 5일선의 종가가 완성할 때 살 거예요. 근데 약간 찝찝하게 붙었어요. 거래량도 안 붙고. 그래서 그래도 그냥 여기 한 주 산 거, 여기는 아까 한 주 산 거 날랐어요. 그럼 난 2주를 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2주는 다시 23만 원 기준으로 종가를 깨면 다 버릴 거예요. 버려요. 벌렸죠? 이때 다시 사요. 2주를. 그럴 수 있어요. 바닥주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벌고 다시 사. 그 다음에 근데 이때는 생각보다 많이 사도 돼요. 왜? 이 5개를 완전히 뚫어붙기 때문에 나는 한 방에 5주를 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간격이 똑같죠. 이러면은 얘가 바로 붙어요.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올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지금 월봉이라 생각을 해봐요. 네이버를 갖고 있는 월봉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네이버가 어쨌든 박살이 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패턴에서 어떤 패턴이 보이냐면 고점을 형성했던 7월 이후에 음봉 하나, 이거 아니야. 양봉 하나, 또 양봉 하나, 또 양봉 하나. 주식은 똑같아 보는 사람들이. 양봉 하나, 양봉 하나. 이거는 가격으로 분석하면 안 되죠. 큰일 나요. 가격을 분석하는 순간 15가 어쩌고. 왜? 얘는 마디 가격이 없어. 엔솔은 가격 분석을 할 수 있어요. 35, 42, 45, 65로 이렇게 가격이 나와요. 신규주니까. 근데 얘는 가격이 안 나오잖아. 마디 가격이. 그러면 그냥 양보인 거야. 그러니까 저기서 첫 번째 매수를 할 거예요. 근데 많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못 사겠지. 이건 이제 개념 아셔야 되는데. 이격이 크면은 많이 사면 안 돼요. 저항이 많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붙었다 밀렸으니까 기다리겠죠. 그리고 다시 이번 1월달 붙이니까 네이버는 여기서 폼베팅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간격도 똑같아. 그리고 가장 많이 물려있는 게 30만 원이에요. 가장 애들이 편한 가격이 23만 원이고. 그러면 네이버 주주 입장에서 뭐 해야 돼요? 쫄 필요 없어요. 그냥 얘는 내가 생각한 가격 23, 4만 원까지 밀고 가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내가 정말 한번 승부를 보겠다. 내가 평균은 사실 30만 원인데 아휴 지금 그 정도 생각 안 하고 원래 25만 저놈면 자르려고 했는데 승부를 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부터는 뭐에 주목하냐면 이 친구한테 주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방송 맨날 안 들으면 모르겠는데 무조건 5일선 떨어지기만 바라야 돼요. 그때 사. 어떻게? 오늘 삼성전기 딱 떨어질 때 사는 것처럼. 딱 떨어질 때 그때 사야 돼. 이렇게. 진짜 가겠다. 이렇게 삼성전기 보시면 그동안 4일 동안 간격을 맞춰버려요. 정배. 그러면 월봉 자체가 다이나믹하게 이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17만 원까지 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대형주들이 이렇게 뭔가 불안할 때는 차라리 빠지는 게 나아요. 오케이? 이렇게 쏘는 거야.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왜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잘 갑니까? 나는 그건 몰라. 그냥 그렇게 하나 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네이버는 상장사가 네이버밖에 없어요. 네이버는 상장사가 네이버밖에 없어요. 이제 상장사 하나가 상장을 하려고 해요. 새끼가. 라인게임즈가.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손자잖아요, 손자. 근데 카카오는 4개나 있어. 두 개는 근데 사실 조금 비슷비슷해. 비슷비슷해. 아, 두 개 다 네이버요? 네, 요게 네이버, 요게 카카오. 둘 다 비슷해요, 상승률도. 이게 한 25% 올랐네요, 카카오가. 네이버가 15%, 카카오가 많이 올랐네.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단기전에선 카카오가 승리했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판단 이제 개인들마다 생각하고 있는 바가 다르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어디 갔냐? 그래서 플랫폼은 그렇게 보시고, 만약에 그런 플랫폼을 본다면 들깃들깃 내가 좀 매매 좀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콘텐츠 다시 올라가나? 매매 좀 이건 삼성전기 때문에 가는 거죠. 매매 좀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개프리카나 이런 것도 매매용으로 조금 보겠죠. 그런 거는 이제 단타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 아니면 카페24도 보겠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단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아, 플랫폼이 움직이니까. 물론 카페24의 상승에는 051160 지오소프트 오아시스 마켓 상장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거예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러한 흐름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 속보가 하나 나왔네요. LG하고 하나하고 배터리. LG하고 하나하고 ESS. 뭐 둘이 합쳐가지고 나쁠 건 없죠? 음, 하나랑 LG랑 맞네요. 그럼 LG엔솔은 안 오르냐? 분명히 튈 건데 안 튀네요. 아직은 빠진 건 아니에요, LG엔솔은. 그죠? 예, 그리 보시면. 근데 여기도 잠깐 적어놨는데, 아, 빨리빨리 볼게요. 웹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맨날 그놈이에요. 웹툰은. 미스터 블루가 이제 물량에서 좀 쉬었더니 얼마 전에 카카오 엔터가 DNC 미디어 달는데 나도 못 잡겠어, 이거는. 못 잡겠어. 못 잡겠다고. 그냥 아, 웹툰 쪽이 여전히 가장 세구나. 그렇게 여기서 오를지 어떻게 알아요? 응? 이 자리에서 오를지 어떻게 아냐고. 그 다음에 이게 내일도 올라라는 그거는 몰라요. 기다려도 그렇고. 아, MBT는 이거 아닌데 이거는 또 장조인 애들 찌라시 뿌려서 그래. 얘는 포인트 모바일 쪽인데 장중에 애들 그 찌라시 돌려서 그래요. MBT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붙이는 거야 이거는. 근데 한 가지 놓치지 말 거는 뭐냐 하면 그래도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DNC 메디어가 나름 그거잖아요. 대장이잖아요. 카카오 쪽으로. 그럼 대장이 살아있구나. 이 개를 갖고 가시라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런 데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계속 봐야 돼요. 계속. 오죽하면 그래서 조이시티를 매매할 때도 웹툰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근데 웹툰 치고는 더럽죠. 그냥 매매할 때 그냥 적어 놓으면 돼.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윗거리 많아가지고. 정말 대주주 거지구나. 이렇게 딱 해야 돼. 그럼 그때부터는 조이시티는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웹툰은 똑같은 거야. MBT가 그냥 서울 메타버스 관련주로 움직여버리거든요. 올 서울 메타버스가 바로 서비스 시작하죠. 뭐 도대체 오전에 뭐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왜 이렇게 반응이 이랬지? 어? 오늘 왜 이래, 왜 이래? 자, 4989 한번, 자, 기지개 한번 펼칠게요, 여러분들. 나 혼자 주식하지? 1부, 2부, 3부 때 뭐 한겨? 왜 이렇게 처음 듣는 척 이야기하지? MBT 상승한 걸 보고 서울 메타버스 오늘 서비스한 걸 왜 모르? 1, 2부 시간에 뭐 한겨? 이제 합시다. 이제 합시다. 단디. 예, 단디 합시다. 웃고 즐기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입니까, 여러분들? 어? 막 풀리터 막 지난주 오전에 샀더니 막 이틀 만에 15% 날라가니 이러고 있을 때예요, 지금. 이제 바짝 차려야 돼야. 그러면은 다음 주 설날에 집에 가시죠. 명절 때. 물어볼 거 아니야, 부모님들이. 요새 장 올랐다며. 애비가 가져온 돈은 어떻게 좀 회복이 됐냐 물어볼 거 아니여. 애미야, 이제 주식 올랐다는데 애비가 좀 돈 좀 가져갔는데 어떻게 됐냐 물어볼 거 아니여. 내가 그 하창봉 주식 양봉 선생을 봤는데 10% 올랐다던데 유튜브 보니까. 잔고 좀 뭐 팔지는 말고 주식은 기다리면 되겠지. 네가 그랬잖아, 애비야. 어디 댕겨? 물어봤더니 이 애비 개잡죽 붙들고 있으면 어떡할게. 시린 붙들. 어머니 제가 지수는 올라왔는데요. 지수는 올라왔는데 저 시린 붙들고 있슈. 집에 가라 짜스 갔다. 그걸 되면 어떡할게. 명절 가가지고. 아, 그나마 이름은 웃겨. 네? 큰일 나시는겨. 응? 큰일 나시는겨. 분명히 물어보실겨. 애비야 그래가지고. 피눈물 나는겨. 피눈물 나는겨. 연극 좀 해요. 좀 기다려요. 해요. 배가 안 떴다고? 그래. 걱정하세요. 예? 명절에 주식 물렸다고 명절 안 가지 마시고 가까우시거나 하면 다녀오세요. 다녀오시고. 그뭐 없어지게 하겠습니다. 이 주가가 이런 거지 이 회사 개잡주는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뭐 방울이 같은 쌍방울 같은 개잡줄도 좀 대한민국에서 제일 시끄러운 주식도 이러고 있는 판에. 예. 애비야 너 그때 속옷 회사 샀다며. 그러니까요. 네? 너 그때 무슨 속옷 회사 뭐 쌍방울인가 샀다며.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많이 올랐나? 큰일 나시는겨. 아 어머니 그게 저기 이게 좀 잡혀가지고 잔뜩이 일 되면 큰일 나는겨. 아시겠죠? 아니에요. 큰일 나시는겨. 빤, 빤스도 못 입고 쫓겨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잘 하세요. 자,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메탈적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요. 이 웹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웹툰 같은 경우는 MBT 같은 종목은 메인 아니에요. 이 메인 아니야. 진짜 매매용이에요. 차트가 외로운 양봉이 나오고 다음 봉부터 미끄러지는 친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보면 아휴 내가 이게 시어머니 연기는 좀 해요. 애미야 이런 거는 시어머니 연기는 좀 해요. 시할머니 이런 연기는. 그래서 MBT랑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차트에서 탑 하나하고 연봉 떨어지면 이는 그냥 개별주에 정말 매매하기 어려운 종목. 장중에 애들이 이슈에서 찌라시 날리는 종목. 그렇게만 봐야 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웹툰 쪽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맞습니다. 저기 DNC 미디어를 거의 원픽 보시고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픽을 봐야 돼. 한쪽 꺾이면 다 꺾여요. 원픽 보시고 여기에 미스터 블루는 약간 작업 들어갔고 최근에 단기 자금 핑거 스토리를 붙였다. 이 정도만 보면 돼요. 핑거 스토리하고 단기 자금 저쪽 그거 있었는데 애니폴러스인가요? 예. 애니폴러스 아닌가? 이쪽으로 좀 들어왔었다. 이 정도만 보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따라가면 못 먹어요. 제 생각으로는. 근데 오늘 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약간 뭐냐 하면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쪽에서 매기세가 좀 들어온 건데 얼마나 들어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요 오른쪽에 있는 여행이나 화장품이나 웨딩은 그냥 제가 특징주로 적어둔 거예요. 특징주로. 제가 하나투어 계속 이야기 하잖아요. 그냥 내리지 말고 계시면 돼요. 그냥 많이 빠지진 않으니까 공격적인 매수만 못할 뿐이지. 그죠? 화장품도 사실 내려도 저는 상관없다 보는 사람인데 그냥 특별한 게 없어요. 아이패밀리 IC 같은 게 웨딩 쪽은 그냥 애들이 연예인 작업인지 뭔지 몰라도 애들이 작업하는 거야. 회사의 출발이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그쪽 애들이 매매하는지 알 수는 없어. 어쨌든 이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약간 오늘 장에서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인사이트를 줄 만한 게 이 게임이에요. 저는 그래도 앞으로 시장이 정말 좋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여기서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세가. 제가 이 주식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더리움은 하나 개 물려 있는데 하나 한 두세 개 물려 있어요. 또 물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좀 대놓고 말씀드립니다. 한 5% 마이너스더라고요. 걔 한 두 달 물려 있다가. 꼭 물려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역시나 왜냐하면 지금 달러 떨어지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지금 102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달러 떨어진다고 비트코인이 오르는 건 아니야. 대신 달러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오를 확률이 높아. 왜?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 이야기냐면은 이 금리 이야기일 거예요. 금리 이야기. 금이 많이 올랐습니다라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면서 안전자산의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해지 안전자산 경기 회복 신호를 다 갖고 있어요. 실물자산.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단어가 좀 있고 또 하나가 도피처 성격도 있어요. 비트코인도 또 하나의 도피처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뭐 강하지 않을 수도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바닥 대비해서 30%가 올랐다는 것은 나름 변동성이 연 대비해서 50%가 빠졌지만은 30% 올랐다는 말은 하락폭의 38.2, 즉 피보나치 수치사 1단계 수준으로 온 거예요. 농담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농담하지 않습니다. 반등 목표치는 38.2와 50.0, 61.8로 움직이고 그 다음부터는 168.1로 움직이잖아요. 혼자서 뭘 씨부리는. 그럼 하락폭의 38.2가 돌아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오는 걸 본다면 내가 개메이드를 투자할 것 같진 않아요. 어저께 이거 저희가 회원님들하고 같이 했던 이야기인데 밤에 일요일마다 제가 밤 9시에 라이브를 사실 합니다. 다 같이는 할 수 없고 뭐 같이 하시는 분들은 하는데 나는 위메이드를 투자할 것 같진 않아요. 너무 기분 상해가지고. 근데 이것보다 생각보다 많은 방송이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컴투스 홀딩스가 움직이는 걸 보면 이거를 그냥 흘리면 안 돼요. 물론 오늘 슈팅이 났기 때문에 실수는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쨌든 시세가 바닥 대비해서 10%가 움직이면 10%, 이건 22%가 움직인 거거든요. 컴투스 홀딩스가 최근에 22%가 오른 거야. 여기서 으이씨 25%올 때 난 뭐 한 거야. 그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도 똑같아 시장에.
그러면 그냥 데보 시스터즈 같은 우리가 알토란 같은 똘똘한 애들은 똘똘한 애대로 힘을 더 발휘를 해요. 데보 같은 애들은. 좋다고 이야기하는 회사들은. 좋다고 하는 회사들은 뭐 굳이 빠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네오위즈 같은 애들도 그냥 네오위즈 홀딩스도 그렇고 이제 다시 한번 볼 때가 된 거지. 이런 애들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폴어비스는 도대체 무서워서 못하면 없겠고. 진주는 무슨 개뿔. 그럼 진주는 안 하면 되는 거야 얘는. 진주 찾기는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런 종목이 움직이면 비트코인이 움직이면 이게 메타를 움직이고 게이머를 움직이고 P2E를 움직이고 뭐 다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죠 말하는 거. 물론 로봇이나 AI 견줄 때는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은 로봇이나 AI에 견줄 만한 힘은 아니에요. 이거는 대기업이 덤비는 거고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구글 이런 애들이 덤비는 거죠. 삼성, LG,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죠? 어마무시한 이런 애들이 덤비는 거 얘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은 움직여요. 결국에는 반도체까지도 대박. 예. 이 작은 변화들이 그래서 가만히 놓고 보면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요 움직이는 애들이 있죠. 요. 그럼 게임주를 그럼 심지어 아마 이제 NC 같은 거 싹 이다 네옴이랑 연결되거든요. NC가 싹 움직여요. NC부터. 자, NC가 그럼 형님이 하나 치고 있는 거예요. 이 NC소프트예요. 리니지가 뭐 앞에서 칼춤을 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근슬쩍 배틀그라운드가 내면 안 돼서 상관없이 하지 마요. 배틀그라운드가 이제 총소문 할 거예요. 띠띠띠띠띠. 근데 저 밑에서 하고 있죠. 그럼 바람의 나래가 완전 한번 날려주겠죠. 카트라이더가 슝 하면서. 근데 얘네들은 판호 재료가 있어서 무조건 시간을 두지만 이거 뚫게 돼 있어요. 이건 강력한 호재는 항상 뚫게 돼 있습니다. 그럼 넷마블 어쨌든 간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65,000 뚫어요. 그러면 이제 픽셀이 삼형제가 딱 달릴 거 아니에요. 근데 퍼리비스는 왠지 모르겠어. 애들이 힘들어요. 그럼 제일 만만한 게 서머너즈워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로 다시 수급이 몰리면 이거는 나름 중간중간에 봐야 돼. 그래서 아까 MP 같은 종목들 보신 분은 되게 제가 센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이건 매매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래도 뭐 세지는 않지만은 게임이나 이쪽으로 움직이는 특징이고 SBBP랑 유로메카에서 바로 이런 전기 그 로봇 관련주인데 사실 이게 로봇은 우리가 백날 공부를 해도 끝이 없는 게 필요가 없는 게 이제는 한 바퀴 싹 다 돌았어요. 로봇도 한 바퀴 싹 다 돌았어요. 청소기 돌았죠. 복갱공 돌았죠. 계잡주 돌았죠. 오늘 아침엔 아진 엑스텍 같은 공장 쪽 돌았죠. 한 바퀴 싹 돌았어요. 로봇은. 타믹 TH까지 다 돌았을까요? 싹 돌았어요. 잘잘한 해승옵티스 말고 사이맥스까지 싹 다 돌았어요. 싹 다. 근데 한 바퀴가 다 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같은 경우는 근데 다 빠지는데 딱 두 친구만 세죠. 세 친구만. 레인보우는 어쨌든 엄청나게 대한민국에서 많은 자금이 붙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얘는 분석 불가. 얘는 이제 넘사벽 종목. 다 돈 거예요. 다 돈 거야. 에버리봇도 다 돈 거고. 그리고 다음에 딱 안 돌, 이 유독 다른 로봇보다 센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만약에 뭐 유로메카나 SBB면 이 회사들이 특출나게 잘났느냐? 아니요. 그럼 뭐요?
공매도도 못 치고 신용 대주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물량이 없어서 그래. 물량이. 신규주의 장점이 뭐냐 하면 공매도도 안 되지. 채권사에 물량이 없으니 대주도 못 쳐요. 그래서 그냥 약간 최근에 SAMG처럼 약간 요런 신기류예요. 어떤 그 관련주 중에서 수급이 가벼운 쪽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 그 SBB테크를 계속 좀 이게 베어링 쪽이라서 충분히 제2의 레인보우로틱스로 본 종목 중에 하나가 SBB인데 사실 많이 가버려서 좀 속상해서 지금은 붙지는 않아요. 그리고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를 했다면 또 삼성이 투자할 만한 회사는 꽤 많아요. 요 로봇 관련주가 많이 있는데 과연 삼성이 어디에 추가적인 투자를 할까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회사는 몇 개가 있어요. 근데 1월 달에 했기 때문에 일정 기준으로는 지금 안 해.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주목하는 거는 그럼 삼성이 직접적 투자해보다는 뭐 삼성 로봇 관련이나 그런 거 보실 건데 이제 사살 그 그런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는 시간이 이렇게 됐나? 내일 또 할 건데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 그러니까 IT 소부장인데 개별 서랍 내를 좀 볼 필요 있고 또 하나가 충전 쪽도 조금씩 보실 때가 됐어요. 내가 안 했구나. 테슬라 미국 전기차 가격 인하에서 가격 인하를 가지고 봐야 될 섹터입니다. 충전 관련주로 기결이 됩니다. 테슬라가 전기차를 내렸으니까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내린 거는 오케이 끄떡끄떡 그죠?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어제 주간 증시 했나 모르겠는데 아침에 현대차 내려도 아마 어느 정도 수긍을 하셨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가격을 뭐 43,000달러로 내렸으니까. 근데 충전 관련주는 사실 주식이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제대로 움직였네. 자, 영화테크 같은 종목들이 약간 매매용으로는 괜찮아요. 내가 오늘은 아무 놓고 안 적어놓으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영화테크 하나 적어드릴게요. 얘는 약간 매매용이에요. 영화테크는 매매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제가 충전이라고 좀 이야기. 충전 관련해서는 사실 회사들이 좀 많아요. 아모 그린텍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아모텍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아모텍은 움직일 때 붙으면 물려요. 그러면 아모 센서를 만약에 미리 길목 지키기를 한다.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뭐 그냥 일정 패턴상으로는 작게만 사놔야 되죠. 그죠? 근데 약간은 포스코 ICT 같은 건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이지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누가 추천하는 애들이냐면 이지트로닉스 같은 종목들은 어디서 추천 나오냐면 저녁에 장 마치고 텔레비전 방송에서 나오는 종목들이 어떻게 오퍼레치처럼 심리적으로 깨고 있어요. 이지트로닉스 같은 애들은 사파들이 추천할 종목들이 사파해서 미안한데 밤에 야간 방송이나 시가총액 800억짜리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애들이 추천해. 근데 한번 딱 붙으면 되는데 이거는 붙을 때 사도 돼. 시가총액 작은 거는 보고 있다가 붙을 때 같이 붙어버려도 돼. 근데 충전 쪽이 원래 생각보다 SK 네트워크스도 있고 많긴 많은데 조금 무거운데 최근에 충전주 중에서 솔렘이란 회사 쪽으로 돈이 좀 들어왔을 거예요. 그것도 많이 아주 많이 연기금에서 금융투자에서 자 이게 아침에 2만 원 깼다가 했는데
주가가 30%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20%. 하여튼 충전 관련해서 그 기억을 좀 기억하고 계십시오. 충전 주는 건데 배터리 중에 2차 전지 쪽을 기울 거리다 보니까 보는 거예요. 메인은 아니에요. 충전이 메인은 안 돼. AI 쪽이나 이쪽은 AI는 또 알차례까지 도는 거 보니까 다 돌았어. 물론 뭐 더 드시려면 드셔도 되는데 뭐 가온까지 문제였는데 뭐 아니 가온 칩스 말이야. 그래서 뭐 다 왔다 안 왔다 보다 아마 자금들이 추가적으로 당기기 좀 버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5G는 뭐 할 때 움직입니까 전부 다 네옴시티죠. 예, 5G는 삼성전자랑 나란히 보셔야 돼요. 예? 그럼요. 5G는 삼성전자랑 같이 보셔야 돼요. 5G.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우후죽순 많이 해달았는데 역대급 1위 효과란 말은 한편으로는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연초에 힘이 세게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뭐 분명히 악재는 많아요. 이제 호재가 자꾸 없어지는 거. 이제 밤에 CPI가 떨어져도 별로 반응 안 했다는 거, 환율이 떨어도 위안화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종목 장세가 이렇게 계속 많다는 거는 매매하는 데는 그게 부담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시고 내일도 저는 12시 반에 이 시간에 월요일 화요일 날 함께 할 거고 또 우리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종가 공략조 이제 제대로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 90분 동안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흐름 잡아 들었고 조금 딥한 거는 또 우리 박찬웅 대표님의 어 저기 뭐야 마지막 선구주 봐주시고 아까 영화테크는 이쪽 종목들은 우리가 오늘장 모사지에서 하는 수익률보다는 좀 낮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는 고점 기준으로 많이 정리해 놨는데 화면 안 잡아 주셨네. 괜찮아요. 이렇게 잡아 놨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항상 그 관심 가격에 제가 수익률 잘 나온 것만 적어 놨습니다만은 이거 믿고 무조건 그러지 마시고 딱 여러분 기준을 잡고 자 충전 관련주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겠구나. 움직일 수 있죠. 만약 영화테크 같은 기업은 기술적으로 딱 봤을 때 뭐 주가가 10,000원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딱 종가가 10,000원 깨면 무조건 버려야 돼요. 깼다가 장중에 회복이 안 될 것 같아 바로 버려야 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럼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내일 12시 반 그리고 2시부터는 우리 박찬홍 대표님과 계속 쭉 하시기 바랍니다. See you later.